마음속에 독립을 굳게 해야. 이 책을 기록하는 목적은 수없이 많은 말로 소리를 높이 질러 백성의 동포들에게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대한제국의 독립 권리를 보전하여 거의 다 끊어진 명맥을 이어서 영원 무궁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먼저 말한 바와 같이 이 나라에 사는 것은 대해의 풍파에 배를 타고 앉아 있음과 같으므로 어찌 윗사람들만 위태하고 아랫 백성들은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무심히 앉아 돕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건너가기를 바라겠는가. 남녀노소가 일제히 일어나서 각기 자기의 재물과 보배라도 물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만들어 무사히 건너가기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만일 자기 한 몸만 건지고자 하거나 함장과 사국만 구하고자 한다면 끝내 파손당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사람마다 대한제국의 자유독립을 위하여 재물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 삼천리 강산을 파산당하지 않게 하고 2천만의 생명을 침몰하지 않게 하는 중대한 직책이다. 이 직책은 사람마다 다 자기 어깨에 메고 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꿈을 깨고 정신을 차려 어서 바삐 합심하여 나서서 일들을 하세. 동포들아 동포들아 우리 대한 동포들아 이때가 어느 때며 우리 사정 어떠한가. 이 좋은 금수강산 어찌하니 사랑하며 보배로운 독립국권 어이하니 보호할까. 아세아저 동편 끝에 아름다운 반도 있어 5천년 이래의 자주국으로 예의의 나라 자랑하며 성인의 혈통이어 받아 국태민안하니 남부럽지 않았도다. 남은 대양, 북은 대륙, 온대지방에 걸터 앉아 기후는 온화하며 토지는 기름져서 물산이 풍부하고 오곡이 풍량하며 백과가 구비되고 어염도 풍족하여 하며 금은 동철이 사방에 쌓였으므로 각국 사람들 부러워서 침 흘린 지 오래이니 우리가 세법을 배워 기계를 써서 잘만 키워내면 스스로 부국을 이룰 것이다. 도처의 명산대천 경계절승하여 유람하는 외국인들이 내지를 구경하고 풍경을 자랑하기를 동양의 스위스라 하며 인물은 미묘하고 풍속은 순우한데 예의와 염치를 숭상하고 효제와 충신을 중히 여기며 산업공상 4가지 직업 각자 편안히 하며 전쟁이 드물어 편안한 중에 즐거워하고 위태함을 모르도다. 이 나라 사람들의 성질을 하건대 청인의 풍후함과 일인의 강악함을 고르게 겸비하여 완고하고 질박한 성품도 있으며 영리하고 민첩한 지리도 가졌으니 교육만 잘하고 인도만 올바로 하면 좋게 동양에서 부강한 나라 이루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어찌 인구가 적다고 하며 토지가 적다고 하겠는가. 구라파주의 화랑과 서서 같은 나라는 겨우 대한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강국들 사이에서 자주독립을 유지하고 문명을 다투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많은 인구와 이 좋은 강토를 가지고 어찌 남만 못하기를 자처하겠는가. 악한 압제와 완고한 구습이 성품에 물들어 사람의 생각이 차차 낮아지므로 남과 비교하여 서로 같음, 비등하여 볼 뜻이 감히 생기지 못하여 내 것을 밀어서 남에게 사양하고 뒤로 물러가 피하여 편한 길을 취하려 하므로 결국에는 내 나라 전체를 남의 손에 넣어주기에 이르렀다. 그러니 어찌 원통함이 지극하지 아니하며 애석하고 아깝지 않겠는가. 만일 우리가 이것을 영원히 보존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도리와 관계는 다 그만두고라도 장차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서서 무슨 말로 후세에 대답하겠는가. 슬프다 동포들아 생각을 하여보라. 사람의 일신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먹고 입는 것도 중하다 하겠지만 이것만 중히 여겨서 짐승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사람의 대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우리 대한 동포들도 남과 같이 타고나서 사지백체, 팔다리와 온몸, 사지백체와 이목구비며 지혜와 총명이 남만 못할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만국이 교통하면서 지혜와 재주를 서로 다투는 세상에 나서 사람들과 같이 상등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속담에 제 집게가 남의 개에 물리는 것을 보면 분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남들에게 하등 대접받는 것을 어찌 생각하지 않으며 원통히 여기지 않겠는가.
비록 오늘이라도 이 글을 보고 깊이 깨닫는 바가 생긴다면 사람마다 마음속에 내 나라의 독립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 나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줄 알고 아무 때나 무슨 일에나 독립을 위하는 자리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한편으로는 남에게 이 생각을 전파하여 하루 이틀 1년 2년 안에 전국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제일 기묘하고 제일 중대한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독립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외국이 침범해 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도 아니고 정부에서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도 아니다. 다만 인민의 마음속에 독립이란 두 글자 있지 않는 것이 참으로 걱정이기 때문이다. 만일 어리석은 지엄이와 어린아이들이라도 그 마음속에 독립하려는 이 마음만 깊이 박혀 있어서 저마다 헤아리기를 2천만 인구가 다 죽어 없어지기 전에는 단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대한독립을 지키겠다는 마음만 굳다면 오늘날 독립국이란 이름이 없은들 무엇이 걱정이며 세계 만국이 우리를 능멸하기로 무엇이 두렵겠는가. 이러므로 인민들의 마음속에 독립하려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첫째가 하는 일이다. 내가 급히 서둘러 이 책을 기록하는 뜻도 다만 이것 한 가지에 있으니 1000마리 만마리의 말이 모두 이 두 글자에 그 정신을 두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극히 원하는 바는 전국의 인민들이 다 나의 이 뜻을 알고 한마음으로 힘쓰는 것이니 나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진실로 아끼지 않을 것이다. 독립 마음을 전파하는 것에 관계된 몇 가지 조목들은 아래에서 기록하겠지만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이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자가 없지 않을 것이므로 그 뜻을 대강 말하려고 한다. 7. 각국과 서로 통하는 문제. 400여 년 전에는 지구상의 각국들은 다 각각 자기 나라와 지방만 지키고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 멀리 다니지 못했으므로 지구가 둥근 줄을 모르고 다들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둥글어서 땅끝은 바다이고 바다끝은 하늘이라고 믿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1492년에 이태리 사람 콜럼버스라는 이가 나타나서 대서양을 처음으로 건너가 남북 아메리카주를 찾아냈다. 그러자 그 후로 백인들이 아메리카주로 건너가서 미국이란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오는 미국 사람들은 곧 이 나라의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지구가 둥근 줄을 알고 각국이 서로 문을 통하여 왕래 교섭하여 종교를 전파하고 문화를 상통하여 나의 옛것과 남의 새 것을 비교하여 쓰고 나의 흔한 것과 남의 귀한 것을 바꿔 쓰게 되자 교화와 풍기가 날로 열리고 학문과 기술이 한없이 발전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부강하고 문명하다는 나라들은 다 통상하고 교제, 외교관계 수립하는 것에 이익을 얻어 저렇게 된 것이다. 이 일을 얻음에 따라 세력이 점점 커지자 차차 동으로 뻗어 50에서 60년 이래로 전국과 및 일본과 대한의 차례로 이르렀는데 세계와 통행하는 이익은 이렇듯 큰 것이다. 우리나라도 잘만 한다면 이런 계명시대를 당한 것이 한량없는 행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여러 나라와 제일 나중에 통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를 산중 처사국, 산속에 은둔해 있는 사람들의 나라 즉 은둔국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잘만 하였다면 속담에 나오는 나중에 남뿔이 우뚝하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해당되었을 것이지만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 그 후 20여 년 동안 전혀 발전하지 못하여 도리어 국권을 보존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이 어찌 우리가 깨닫지 못한 잘못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통상과 외교관계 수립은 각국에 다 이익이 되는 것이고 어느 나라에는 이롭고 어느 나라에는 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웃이 되고 사회가 형제가 되어 태평 안락을 다 같이 누릴 것이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각국의 교화, 교육과 문화, 문명 수준이 한결같이 못하여 강포한 나라가 힘을 믿고 욕심을 부려 남의 토지를 점령하고 국권을 침탈하는 폐단이 종종 생기므로 이에 만군공법, 국제법을 제정하여 각국의 권리의 방안을 정하였다. 그래야 독립국과 연방과 속국, 속지의 구별이 있게 된 것이다. 독립국이라 하는 것은 내치와 외교를 자기 스스로 행사하고 남이 간섭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자기 일만 잘해 간다면 강포한 나라가 감히 넘겨다보지 못하고 피차 평등하게 대접하는데 이들은
이들은 다 같이 상등인 나라들이다. 연방이라 하는 것은 두 나라, 혹 두 나라나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 내치는 각각 따로 하지만 국권은 한 황제나 혹은 군주에게 속하여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거나 외교상 교섭하는 일을 대신 주관하는데 그 실상을 말한다면 이는 독립국이나 다름이 없다. 기타 속국이라고 또는 속지라고 하는 것은 혹 나라라는 이름과 구색이 갖춰져 있기도 하고 혹은 이름조차 없이 한 고을처럼 되어서 영구히 남의 나라에 속하여 그곳을 관할하거나 총독할 사람을 보내어 다스리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은 있거나 없거나 간에 다만 상전인 나라에 속하여 외교와 내치를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상국이 대신 행하며 벼슬까지도 혹 2, 3등 혹 6, 7등급의 관직 이상은 다 그 나라 사람에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상국에서 보내어 시키며 학문과 교육에도 방안을 정하여 정치학과 법률학은 배우지 못하게 하며 혹은 본국의 말도 쓰지 못하게 하고 군적, 병적에 올려서 군 복무하는 횟수와 세금 바치고 부역하는 등의 모든 일에도 차별 대우를 하여 압제한다. 혹 연설이나 신문 잡지 등 논설이라도 고국을 생각나게 하거나 국권을 회복할 뜻을 나타내는 글은 엄연히 금지하여 쓰지 못하게 하며 혹 고국에 대한 충의를 품은 흔적이라도 보이면 황무한 땅으로 귀양을 보내거나 섬 안에 안치하여 부자와 형제가 서로 만나지 못한 채 평생을 마치게 함으로써 어떻게든 그 백성들 속에 옛 임금을 생각하거나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도록 한다. 그리하여 존귀하던 왕실의 공자나 왕손조차도 다 남의 종이 되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실로 사람의 심장을 가진 자라면 부딪히는 일마다 서러워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몇 년 전에 인도의 중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 울면서 하는 말이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잘못한 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어서 영원히 영국의 종이 되었는데 그들은 아무쪼록 잘들 하여 자손을 내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였다. 지금 세상에서 나라를 한번 그릇되게 만들면 후생들에게 어떻게 원망을 쌓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폴란드는 약 300년 전에는 부강하던 큰 나라였는데 어두운 임금과 간악한 신하들이 권력을 믿고 국민들을 해쳤다. 그 결과 형세가 위태롭게 되자 토지를 떼어주고 아라사, 러시아에 청하여 호위병들을 들어와서 신민을 해치고 끝내 자기들의 몸까지 팔아먹어 나라와 함께 없어졌다. 그러자 충의를 위하여 떨쳐 일어남. 충분한 백성들이 군사를 일으켜 아라사에 항거하다가 강포한 아라사 군사에 의해 전 국민이 어육, 생선의 고기 남에게 짓밟힘의 비유, 어육이 되었는데 그 참혹하고 측은한 정상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다. 폴란드는 지금까지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3국의 영토가 되어 있는데 이는 폴란드 만년의 전사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보는 자로 하여금 슬픈 눈물을 금치 못하게 할 것이다. 폴란드를 유람하는 많은 과객들은 옛날에 번화하던 궁실 누대의 폐허를 지나가면서 당시 화려하던 상류계층의 사람들을 생각하고는 비감한 회포를 금치 못한다. 그래서 그 적막하고 처량한 광경과 아라사의 참동물이 지독하게 참혹하고 도리에 맞지 않은 잔인무도함, 창둥무리함을 고발하는 글을 써서 세상에 전파함으로써 각국의 제왕들과 시민들로 하여금 증거를 보여서 경계로 삼도록 함.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글을 읽고 어느 누가 폴란드의 백성들을 위하여 슬픔을 느끼지 않겠는가. 다행히 그런 가운데 폴란드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흩어져 있는 동포들도 많은데 미국에 가장 많이 있어서 종종 고국을 잊지 아니하고 서로 감정을 표하여 항상 기회를 기다리다가 이번에 1아 전쟁이 벌어진 것을 보고는 뜻있는 사람이 글을 지어 돌리고 동포들을 규합하여 고국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저마다 응하여 따르고자 하였다. 이렇듯 중대한 일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국이 끝까지 없어지지 아니하여 기어이 회복하고자 한다면 폴란드는 아직도 없어진 나라로 볼 수는 없고 결국에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 옛날과 같은 독립국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므로 다만 염려해야 할 것은 백성들에게 이 독립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서 속국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알던 것과는 서로 크게 다르다. 다 연호와 정삭, 책력 또는 천자의 정령, 정삭이나 받들면서 매년 소위 조공이라고 하여 웬만한 물품이나 좀 보낼 따름이고 그 외에는 조금도 간섭이 없어서 실상은 자유독립국과 다름이 없던 옛날과는 같지 않다. 지금의 속국은 옛날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줄을 어설바삐 깨닫고 사람마다 놀라고 두려운 생각을 잠시도 잊지 말고 정신을 차리도록 서로 깨우쳐서 전 국민이 다 알도록 하는 것을 각자의 직책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어찌 일승일패는 병가지 상사라 하고 흥망성쇠를 순환하는 이치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는가.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타국과 서로 통한다고 해도 다만 중원과 일본뿐이어서 인종과 교화와 글이 다 같고 토지가 연접하여 사고방식이나 습관이 서로 통하였으므로 비유하자면 한 집안 형제들이 이웃에서 같이 살면서 혹 다투기도 하고 혹 다시 화목하기도 하지만 그 승패와 득실을 본다면 그 형과 아우 사이에 서로 세력을 다툰 것에 불과하였다. 그 옛날에는 흥망성쇠가 아시아 동방 삼국의 시방끼리 하는 일이어서 이에 득실이 다 그 안에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동서양이 서로 통하고 육대주가 서로 연결되어 오색 인종이 섞여 살며 만국이 경쟁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문명을 다투고 있는데 구라파의 인물과 교화, 정치와 학문이 육대주에서 제일이다. 세상이 이렇듯 흥성하여 서양의 세력이 날마다 동으로 뻗어오는데 그 형세가 마치 조수가 밀려들어 오는 듯하니 웬만큼 정신을 차리지 않고서는 나라를 부지할 수가 없고 한번 부지하지 못하게 된 후에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이는 비유하자면 심상궁곡 깊은 산속의 험한 골짜기에서 한두 집만 격장 담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웃하여 허물없이 지낼 때 는 서로 힘입고 의지하면서 무사한 세월을 편안히 보내다가 급기야 그곳이 인간 세상에 알려져서 저작거리가 열리자 부상대고 큰 자본을 가지고 대규모로 하는 상인, 부상대고와 난류 물레배, 일정한 지각 없이 돌아다니며 불법한 짓을 함부로 하는 무리, 난류 무레배가 사방에서 몰려들어 앞뒤에 집을 짓고 좌우에 섞여 살아 권력을 비교하며 이익을 다툰다면 어찌 이전에 살던 때만 생각하고 일 없이 배부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서둘러 장사판의 경위도 배워야 할 것이고 세상의 물정도 알아야만 집과 터도 보존할 수 있으며 남과 같이 재물도 모아 부유하게 지내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는 곳곳에 생소한 얼굴들도 많이 섞여 살며 이상한 집들과 기이한 물건이 도처에 가득 널려 있으니 결코 이전에 일 없이 태어나서 일 없이 살다가 일 없이 죽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게 되었다. 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는 조금도 누구를 해롭게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통상하고 교섭하여 피차 이롭게 하려고 오는 것이므로 이는 결코 막을 이유도 없다. 이 나라 사람들이 마땅히 그 이유를 깨닫고 전보다 100배나 정신 차려 일하여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배우고 본떠서 그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도 그 이익을 얻어 그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것은 하지 않고 내 것을 내어주어 남들끼리 해가도록 맡겨두고 앉아서 남의 통상하는 경위는 배우려 하지 않고 남의 세력만 두려워하여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압제를 자청한다. 그러면서 도리어 남이 없었다면 나 혼자 잘 살 줄로만 생각하여 남을 다 몰아내고 문을 닫아버리기 위해 100가지로 시험하는데 이래서는 남에게도 방해가 되고 내게도 위태한데 남들이 어찌 우리나라의 편벽, 성질이 한쪽으로 치우친 고집 때문에 만국에 공변된 모두에게 다 같이 적용되는 공평하고 정당한 이익을 포기하고 다 각자 물러가겠는가. 결국 좋은 말로 권고하다가 안 되면 위협해서라도 억눌러서 권세를 멋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기에 이를 것이니 이것이 곧 독립 권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근본이다. 이런 손해를 보면서도 끝내 깨닫지 못하고 한결같이 남만 해롭게 하려고 한다면 마침내 지금과 같은 세상 형편에서는 국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국권을 한번 잃어버리고 난 후에는 어찌 갑자기 회복하기를 바라겠는가.
이는 남의 속국이 되는 위험한 문제이니 급히 깨닫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8. 독립국과 중립국의 구분. 이상의 네 가지 외에도 혹 영세 중립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혹 영세 독립국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영세 중립국이라 하는 것은 주변 대국들의 인허를 얻어 중간에 서서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 강국들 틈에 있으면서 자주 독립권을 잃지 않지만 다만 어느 나라와 연합하여 도와주거나 어느 나라와 싸워서 사이가 나빠져서는 안 되고 항상 자기 토지와 국권만 지켜서 남의 시비에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항상 각국과 골고루 교제하여 남의 침략을 받지 않고 영구의 태평함을 보존하되 만일 이웃 나라들이 서로 싸워 군사가 내 지방에 침범해 오게 될 때에는 내가 내 힘으로 막아낼 수 있어서 그 침범함을 받지 아니할 수 있어야만 중립국의 권리를 잃지 않는다. 이것이 영세 중립국이다. 영세 중립국은 속국이나 보호국보다는 대단히 나아서 항상 태평하게 나라를 부지할 수는 있지만 자유롭게 행동하는 힘은 없어서 남과 다투면서 부강함을 겨뤄보지는 못하는데 어찌 당당한 내 나라를 가지고 남의 제약을 받겠는가. 5, 6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대신이 일본에 가서 대한을 중립국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리에 주선하다가 되지 못할 줄을 알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류의 인간도 나라 형편이 위태하다는 것을 짐작은 한 모양이다. 그러나 정말로 나라의 위태함을 염려하였다면 마땅히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직분을 다하여 독립의 기초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자유 독립국임을 선포한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독립의 이름까지 없어진 후에라도 영원히 꺾이지 아니할 우리 행동의 중심 원리이거늘 하물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 반포한 자유 독립국이 아닌가. 그래서 각국과 우등공사, 외교관, 우등공사를 교환하여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남들이 우리 내정에 대하여 무리하게 간섭하지 못하는 것이다. 비록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관계를 위하여 은밀히 외국인을 의지하고 보호를 받으려고 함으로써 종종 외국으로부터 능멸을 당하고는 있지만 그들도 실상 드러나게는 능멸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옳은 사람들만 나서서 국권을 바로잡는다면 어느 누구도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니 온전한 독립국은 본래 이러하기 때문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이 백성을 붙들어 원기를 배양하여 확실한 기초를 세우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도리어 나라의 독립 권리를 없애고 중립이란 명목을 내세워 저희 손으로 우리나라가 받을 상등 대우를 깎아내리면서 자신들의 몸이나 하루라도 더 부지하고자 하니 더욱 통분하고 가증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다 백성들이 어두워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어찌 한두 사람이 속으로 국권을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어서 깨어나야만 이후에 또 이런 패단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패단은 영세 중립국이 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같은 중립국이란 이름에도 여러 가지 구별과 등분이 있다고는 하나 결단코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당당한 독립국의 권리를 영영히 세우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해야 할 것이다. 보호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치와 외교를 자기 힘으로 자주하지 못함으로써 끝내 위태하게 된다면 그 해가 이웃 나라에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에 한 나라나 혹 몇 나라가 합하여 그 나라의 내치와 외교를 대신하여 위태하지 않게 하고 국권을 보호해 주어 강한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름은 비록 나라라고 하지만 실상은 속국, 속지에 지나지 못하여 자기 것을 가지고 남의 종노릇을 할 뿐이다. 남에게 의지하기를 좋아하여 눈에서 피가 나도록 얻어맞아 가면서 소나 말처럼 불임을 당하더라도 더러운 목숨 하나 사는 것만을 천만다행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이만큼 좋은 것도 없을 것이다. 소위 한 나라의 관리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 나라는 어찌 되건 간에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함으로써 대포알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도 협잡과 탐악에만 눈이 붉어서 백성들만 죽도록 해치는 그런 나라도 지구상에 없지는 않다. 만일 이런 관리들이 영구의 권세를 잡고 앉아있다면 수많은 백성은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하여 이웃나라에 개명한 사람들이 와서 그런 관리를 몰아내고 대신 정치를 하여 무고한 잔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준다면 이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그러나 이것을 다행한 일로 아는 자는 지금 세상에서는 실로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이는 비유하자면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루 거각이 어, 고루 거각이며 지방 가득한 세간들을 자기 손으로 보전하여 남과 같이 대가를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안방, 대청, 건넌방, 사랑방이며 가산, 기명과 전답, 노복까지 낱낱이 남에게 내어주어 남의 살림이 되게 하고는 한두 칸 행랑을 빌어 들어가 구차스럽게 붙여 살면서 남의 종지를 달게 여기고 심한 박대나 몇하면 곧 은혜로 여긴다면 이 어찌 배알 있는 인생이라 할 것이며 소나 말, 개나 돼지보다 낫다고 하겠는가? 진실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사람의 본성을 하고 태어났다면 때때로 슬프고 분하여 어찌 참아 보고 살 수 있을 것이며 원통하고 눈물이 나서 어찌 견딜 수 있겠는가? 차라리 유리 걸식하며 멀리 돌아다니다가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런즉 나라의 신민된 자들은 마땅히 자기 나라를 자신의 손으로 흥왕시켜 얻은 주인이 되어서 좋은 손님들을 청하여 함께 즐기며 동등한 대접을 받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9. 백성이 깨이지 못하면 나라를 보존할 수 없다. 위에 몇 가지는 각국의 공법으로 구별하여 각각 차지하는 권리와 이익의 구별을 말한 것이다. 이 공법은 어느 나라가 혼자 세우거나 만국이 모여서 법관을 내세워 정한 것은 아니지만 교화 수준이 높은 큰 나라들이 힘을 굽혀서 준행함으로 한두 강포한 나라가 잔약한 나라를 법에 어긋나게 대우하고 욕심을 부리려 하더라도 작은 나라가 이를 거절하고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공법의 힘이다. 가령 작은 나라가 무리한 일을 당하고도 이를 거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국이 시시비비를 따져서 강한 나라가 무리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한 공법의 힘이니 공법의 힘이 이렇듯 크니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 그렇지만 다만 세계의 교화와 문명의 정도가 아직도 한결같지 못하기 때문에 간혹 자국의 강대한 세력을 믿고 어두운 나라들을 대할 때 공법을 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종종 없지 않다. 그리고 어두운 나라들은 저희가 공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이 업심여겨서 이렇게 하는 줄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는 말이 만국 공법이 대포 한 자루만도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강한 나라가 위력을 써서 세상을 대하려 하므로 나 또한 공법을 버리고 세력을 믿으려고 하는 날에는 남도 대단히 위태하게 하려니와 자신에게도 극히 염려스러운 일이다. 이런 나라에서 자주 권리를 허락한다는 것은 철 모르는 아이에게 잘 듣는 복음을 맡기는 것과 같아서 그것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마땅히 빼앗아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러므로 나라가 어두우면 대서와 강약을 막론하고 공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독립 권리를 보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어찌 공법이 한편으로 치우쳤기 때문이겠는가. 대개 공법의 본래 목적은 천리, 자연의 이치 곧 하늘의 도리와 인정을 따라 세계 만국과 만국의 인민들이 다 같이 균등한 이익과 권리를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각국의 교화가 확산되어 문명이 한결같이 된다면 마땅히 이 공법이 행해지지 않는 데가 없어질 것이지만 만일 한두 나라라도 개명하지 못한 나라가 있다면 불가피하게 공법의 권한에는 구별이 있게 될 것이다. 가령 개명한 나라들은 다 만국이 통행하여 한 지방이라도 열리지 않은 곳이 없으며 한 사람도 열리지 않은 자가 없게 하는 것이 공통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참으로 나의 좋은 것을 세상과 함께하자는 공평하고 정당한 뜻이다. 그러나 어두운 나라에서는 이 뜻을 모르고 말하기를 나는 남의 새 것도 원하지 아니하며 나의 옛 것도 버리지 않을 터이니 나 혼자 문을 닫아놓고 이전과 같이 따로 살겠다고 한다면 개명한 나라들이 어찌 이것을 자주독립 권리로 인정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겠는가. 부득이 그를 압제하여 공변된 뜻을 따르고 편벽된 생각을 버리도록 할 것이니 이것이 곧 자주독립 권리가 침해받게 되는 큰 근본이다. 만일 한두 번에 곧 깨닫고 마음을 돌려서 나날이 계명으로 나아가 공법의 뜻대로 행하여 피차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타국이 무단히 간섭할 계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좋은 기회도 없을 것이고 남이 법에 어긋나게 행하는 일을 모르고 당할 이치도 없을 것이지만 끝내 깨닫지 못하여 계속해서 계명을 반대한다면 마침내 나라가 사분오열되거나
남의 속국과 보국이 되어버리는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뜻을 살펴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쓰임이 되게 하셨다. 다만 사람이 다 알지 못하여 항상 지식의 정도를 따라서 계명되는데 이는 여러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가령 밭에 곡식 씨앗을 뿌리고 물에서 고기를 낚으며 산에서 사냥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지만 금은 동철이나 석탄, 석유와 기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로서 무궁하게 감추어 놓아 우리 인류가 쓰도록 만드신 것들은 혹 아는 자도 있고 혹 모르는 자도 있다. 웬만큼 안다는 자들 중에는 또한 등분이 많아서 혹은 대강만 캐어내고 혹은 기계와 기술이 늘어서 그 정교하고 요긴함을 다하기에 이르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학문과 지혜가 더욱 발달되어 심지어 형질이 없는 물건까지 이용하여 쓰는 것을 만드는데 오늘날 세상에 한량없이 이익이 되는 전보와 공기선, 기구 같은 것을 보면 다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난 것들이니 처음 듣는 자는 믿기 어려운 일이기에 무식한 사람들은 조화라고도 하고 도술이라고도 하겠지만 그 실상인즉 다 지식으로 이치를 궁구하여 번개와 공기의 힘을 잡아 그것을 기계에 붙여서 쓰는 것을 만들 뿐이니 아이라도 배우면 알 것이고 법대로 만들면 될 것인데 신기하고 이상하게 여길 게 무엇이 있겠는가. 다만 지혜만 발달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저 서양 사람들은 지식을 발전시켜 남이 모르는 것을 먼저 알아냈으므로 가장 장한 듯하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이 사람의 쓰임을 위하여 만드신 물건의 만분의 1도 아직까지 다 알아서 쓰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도 지혜만 열린다면 남이 알아낸 전기, 공기 등의 물질만 잡아서 쓸 뿐 아니라 형형색색으로 생긴 1000가지, 10,000가지 물건들을 다 공기나 전기같이 요긴하게 쓰게 될 것이고 지금 세상에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물건들까지 다 드러내서 쓰도록 하는 것이 진실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께서 5만 가지 물건들을 다 만드신 이유는 전적으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쓰게 하려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하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니 이 어찌 대수롭지 않게 여겨 내버려 둘 것이겠는가. 오늘날 세계에서 문명이 부강하다는 저 영미 등 나라 사람들이 200년 전, 3, 400년 전에는 우리보다 못하여 매우 어둡고 어리석던 사람들인데 졸지에 세계가 열리는 때를 당하여 지식과 학문이 한없이 발달되면서 지금은 우리보다 수백 배나 앞서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일을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저 천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도 흥왕 발달하는 효력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으며 심지어 물건까지도 다 공교하고 긴절함을 극진히 하지 않는 게 없어서 인구는 번성하고 물건의 근원은 말할 염려가 없다. 사람은 많고 땅은 좁음으로 각처로 흩어져서 빈 땅을 찾아 사는데 기후도 합당하고 토지도 기름지며 각종 물산이 풍부하여 살기 좋은 곳이 각처에 많으나 그곳 백성들은 혹 반쯤 열려서 웬만큼 괴화된 나라도 있고 아주 미개하여 야만 인종인 나라도 있어서 다 각기 옛적에 지내던 대로 게으르게 살려고 할 뿐이고 더 낫게 되어 남과 같아지기는 원하지 않으면서 그 좋은 천조물을 다 버려두어 썩혀서 쓰지 못할 물건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귀국한 지 4, 5천 년, 이 글을 쓰는 단기에 4237년, 서기 1904년 이래로 금광, 은광, 석탄광을 합당하게 캐어 쓸 줄 몰라서 각국이 와서 차례로 차지하고 있다. 토지도 다 버려두어 전국의 3분의 1을 겨우 개척하였는데 이것을 다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기계로 합당하게 개간한다면 그 이익이 한량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 개발하지 못하면서 도리어 사람이 많아서 무수히 죽어 없어져야 살 곳도 있을 것이고 빈곤함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타 1000만 가지 재물과 보배의 근원을 다 헛되이 썩혀두고 판에 쓸 줄 모르면서 도리어 남의 나라보다 못하다고 하기도 하고 재물이 귀하다고 하기도 한다. 마침내 타국과 서로 통하여 새 법을 배우고자 한다면 다 좋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문 닫아놓고 어둡게 살려고 하니 이런 뜻을 공평하다고 하면서 따로 썩히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는가. 이는 결단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이유로 세 가지가 있으니 조물주가 사람이 쓰도록 하려고 한없이 쌓아두신 것을 썩혀버려서
저희도 쓰지 아니하고 남도 쓰지 못하게 하니 이는 곧 포진천물 물건을 함부로 쓰고도 아까운 줄을 모르는 일인지라 그 불가함이 한 가지이다.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토지와 물품이 부족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 사물들을 공급할 것이 없는데 이 땅에는 사람이 없어서 버려둔 물건들과 저 땅에는 물건이 없어서 죽게 된 인민들을 섞어 놓아서 같이 쓰도록 함으로써 서로 도움이 되게 한다면 피차에 이룰 것이다. 이야말로 공평하고 정당한 뜻이거늘 어찌 남의 공공함은 헤아리지 않고 나의 욕심만 채우고자 하여 세상과 통하기를 싫다고 하겠는가. 그 불가함이 두 가지다. 또한 나라의 문을 닫고 남과 같이 밝은 세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물건을 버려두어 남과 같이 보배롭고 편리한 기물들을 만들지 못하게 하니 다만 아깝고 애석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밝은 세상의 낙을 보지 못하고 선미한 기계의 편리함을 얻지 못하고 100년 1000년이 지나도록 영원히 지옥 같은 세상에서 도탄지고 징구렁에 빠지고 숯불에 타는 듯한 고생을 면치 못하며 바다만 건너가면 요지 1월 순지 건곤 중국 고대의 요 임금과 순 임금이 다스리던 태평성세의 극락세계 같은 문명 세대가 사는 줄을 까마득히 모르고 도리어 내 풍속과 내 처지가 천하의 제일이라 하고 있으니 어찌 그 사람들의 진정한 복이라 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압제를 해서라도 세상 형편을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할 것이다. 나라의 문을 닫아놓고자 하는 뜻의 불가함이 세 가지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보면 개화의 이익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법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주인 없는 빈 땅을 찾아내면 그 땅은 의뢰이 그 나라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만일 그 나라가 땅을 찾아서 제 것으로 만들기만 할 뿐 실제로 개척하는 효험이 없다면 그 나라 땅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서 개척하여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자가 참 주인이 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어떻게든 천지 만물을 전부 다 사람들이 쓰게끔 하려는 것으로 그 본래의 뜻은 헛 이름을 중요시하지 않고 그 실제 효력, 즉 사용에 근거하여 권리가 생기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정당한 나의 토지라도 내가 개척하여 쓸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면 나 하나 때문에 영구히 버려둘 수는 없으므로 결국에는 남이 개척하여 남이 쓰게 될 것이니 개화를 싫어하고서야 어찌 나라를 보존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이 개화한 세상은 예전과 같지 아니하여 백성의 자유 권리를 중히 여겨 균등한 이익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세상이 그 즐거움을 한량없이 누리는 것이다. 이러므로 개화의 세력이 종이에 물 젓듯이 스스로 퍼지는 힘을 막아낼 수가 없다. 이른 중에 홀로 백성을 눌러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고 예법만 행하고자 한다면 부지 중에 스며들어오는 세력이 점점 백성들의 일어나는 기운을 받쳐주어 더 억누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억지로 억누리려고만 힘쓴다면 그런 중에 자연히 충돌이 생겨 내란이 자주 일어나서 외환이 침범함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세상이 소란해져서 그 화근이 결국 이웃나라에까지 미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이웃나라가 자기의 화를 면하기 위하여 간섭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공법에서도 허락하는 바이다. 지금 세상에 살면서 어찌 예법을 지킴으로써 독립권리를 보존하고자 하겠는가. 이것은 다 자주 독립권리를 보존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의 대강이니 나라를 위하여 근심하는 자는 마땅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